한국이 싫어서 댓글 부대 당선 합격 계급. 우리 시대의 실상을 현실보다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글들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가 썼던 책의 제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장강명 작가가 나와 계신데요. 이번에도 새롭게 단편집을 냈다고 해서요.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설 쓰는 반갑습니다. 장강민입니다. 네. 이번에 낸 책 제목이 저도 조금 전에 샀습니다만 네. 산자들이에요. 산자들. 네. 이게 죽은 자들, 산자들 할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책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이 책이 연작 소설집인데요. 네네.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한국의 노동 현실 또 네. 경제 현실을 다루는 그런 단편들을 10편을 모았는데 거기서 이제 세 번째 단편에서 공장에서 대량 해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통보 안 받은 사람들을 산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산자들이라는 표현이 이 작품집 전체를 좀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산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을. 네. 네. 이 책 목차 보니까 10편의 네. 소설을 이제 세 부로 나눠서 하셨는데 각 부의 제목이 자르기, 싸우기, 네. 버티기. 네. 상상이 가기도 하고 좀 무서운 단어들이기도 한데 네. 이거 이제 제목 잡는 게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네. 작가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거를 이제 10편의 단편을 써야겠다. 네. 한국의 경제 현실, 노동 현실을 가지고 써야겠다라고 할 때 어떤 현장들을 가지고 단편을 쓸까, 네. 글들을 쓸까 생각을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한 게 일단 제일 치열한 거 자르고 잘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고에 관련된 단편을 3편을 써야겠다. 한 편은 한 사람을 자르는 거, 네. 또 한 편은 한 팀을 구조조정하는 거, 네. 또 한 편은 이제 대량 해고하는 거, 이렇게 3편을 쓰고 거기에 챕터에는 자르기라고 붙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굉장히 어떤 경제 현실 중에 중요한 게 네. 현장 중에 중요한 게 잘릴 수도 없는 처지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네. 또는 뭐 취업준비생들 이런 분들 뭐 잘릴래야 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살벌하고 잔인한 현장인데 그 얘기를 가지고도 글을 좀 작품을 써야겠다. 네. 그렇게 쓴 글들은 싸우기로 묶었고요. 묶으셨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떤 잘리는 건 아닌데 좀 미묘한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어떤 훼손되는 감각들 네네. 같은 거,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버티기로 엮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동안 그 축적된 내용들을 묶으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한 4년 전부터 네. 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연작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틈틈이 4년 동안 이제 발표한 글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관통하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자들이라는 제목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 이해가 네. 되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저도 보니까 이 알바생 자르기 네. 이게 너무 그냥 딱 와닿아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의 어떤 대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 알바생 자르기는 사실 젊은 작가상을 네. 받은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현수동 빵집 삼국지 이거는 네. 또 이상문학상 네. 우수상을 이상문학상 수상한 우수상. 작품이죠. 예. 근데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동안. 좀 상복이 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따르기도 했고. 네. 어떤 그런 작품들을 지금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진지하게 읽는 독자도 그렇고 평단에서도 그렇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 얘기 한국에? 같으니까. 예, 굉장히 비인간적인 현장들 많은데 문학에서 이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네. 좀 이제 외람되지만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문학에 그런 계보가 있거든요. 어떤 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네, 공이라든가, 조세 씨. 네. 원미동 사람들이라든가 네. 어떤 그 시대의 서민들의 삶을 경제적 현실을 연작 소설 형태로 묶어가지고 발표한 작품집들이 있었고, 네. 저도 이제 감히 이제 꿈꾸기로는 네. 나도 그런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게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봤더니 네. 다른 기자들이 다들 조세희 씨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네. 그 연상시키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좋은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팍팍한 삶, 뭐 네. 먹고 사는 문제, 그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 구조,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노동에 천착하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꽂히셨어요? 이 문제. 제가 좀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어떤
살다 보면 불편한 현장들이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네네. 2010년대 저는 제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제일 비인간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네. 저 외람되지만 저 앵커님도 노후 생각하면 조금 막 무서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숨이 마구 나오죠. 네. 네, 우리 다 지금 노후 생각하면 불안하고 네. 뭔가 무섭기까지 하고. 예. 제가 뭐 오늘도 이제 여기 MBC 스튜디오에 오는데 네.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네. 타고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휴대폰도 못 보겠더라고요. 아, 낑겨가지고 그렇습니까? 오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산자들의 현장이다. 다 먹고 살려고 진짜 생존 그러네요. 이상을 음. 꿈꾸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음. 그런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불편하게 느끼고 네. 이거를 좀 어떤 그런 감각들을 갖고 살고 있을 때, 이거를 나는 소설가니까 어. 소설로 좀 쓰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잠깐 쓰셨지만 책에도 네. 다만 이제 또 불편한 현실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네. 그랬는지 그 구조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싶었다. 이유가 네. 뭘까? 왜 이럴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풀기도 경제학자도 풀기 어려운데 그렇죠. 또 작가적인 시선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오히려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보시는 시선에 따라서 해결책은 뭐. 네. 네. 왜냐면 참고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조나 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이게 궁금한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네, 네, 그냥 네.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요. 대강 뭐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2000년대. 다들 살기 음. 힘들다는 얘기를 음. 너나 나나 다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저한테 드는 생각은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저성장 국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이 이르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란 걸 너무 준비 없이 맞았습니다. 네네. 저성장이 되면 일단 없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 네네. 전까지 한국 경제라는 게 경제 성장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어떤 계급 음. 갈등, 사회 갈등을 풀어냈는데 네. 그게 이제 통하지 않게 됐고 그런 음. 약이 없어졌고 저성장 국면에도 우리가 뭐 계속 경제 발전시키고 역동성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탈출구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네.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맞닥뜨린 노후처럼 우리 네, 경제도 좀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렇죠. 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예.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갑을 간의 싸움들이야 뭐 늘 있었던 거지만 네. 2000년대 넘어서면서 그 IMF를 겪고 그 충격적인 기억들 때문인지 네. 을 간의 싸움이라는 게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을과 병이 연대해서 갑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화됐다면 지금은 그냥 각자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가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톱니바퀴가 이제 돌아가고 있고 뭐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또는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네. 톱니바퀴들 큰 톱니바퀴가 뭐 자본주의 뭐 네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산업 정책 이런 것도 있겠죠. 톱니바퀴가 굴러야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계 네. 자체는 굴러야 되는데 톱니바퀴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굴러갈 때 돌아갈 때 그 사이에 이제 끼어 가지고 갈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끼어 가지고 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좀 갈리지 않아야겠다고 하면서 밀치고 거기 빠져나와야 되니까 네네네. 되게 이제 비극적인 현장인데 거기서 뭐 밀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밀치지 말고 차분해져라. 뭐 네. 옆 사람을 배려해라. 네. 말하기 참 힘들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여기서 누가 악마다라고 지목을 할 수도 없고요. 그 톱니바퀴 자체는 또 굴려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인데 네네. 톱니바퀴를 잘 굴리면서 어떤 비인간적인 현장이 발생하지 않게 거기서 사람들이 갈리지 않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힘 모으면 되지 않을까? 네.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걸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당장 그렇죠. 급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우리는 권선징악 같은 것도 좋아하고 네. 또 선과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은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사실은 편의점 하나만 보더라도 사장님 각자 사정 다르고 네, 알바생 각자 사정 다르고 예, 그 양쪽 다 또 들여다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런 좀 다층적인 면을 좀 부각시키려고 쓰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네네. 제가
어떤 이전에 이제 신문 기자였는데 네네네. 기사로는 그런 걸 참 풀어내기 힘든데 어렵죠. 기자는. 예. 네. 짧잖아요, 일단. 짧으니까. 근데 네. 소설이 되면은 조금 그 사연들을 이 음. 사람의 사연, 저 사람의 사연 조금 길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맞아요. 제가 의도한 게 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다가 이 사연을 읽어보면 참 일단 좀 이 슬픈 현장에 좀 공감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네. 누구를 함부로 욕하진 못하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2820번님 문자 주셨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국회에 네. 계셔야 할 분은 장강명 작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요즘 뭐 네. 어떤 당에서는 박찬호 선수도 영입한다고 하고 뭐 등등. 예. 어떻습니까?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죠. 저는 절대 네. 없고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사람인데 네. 계속 이제 이 귀한 시간에 소설을 써야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연락은 오십니다. 연락은 오는데 러브콜이 실제 오는 상황이네요. 뭐 저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뭐 대담집을 같이 쓰고 싶다 뭐 이러면서 대담집 그런 거. 예. 실명을 까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어차피 거절했는데 뭐 네. 대담집 뭐 예. 그럼 대담집이라는 거는 그 이제 정치인이 나랑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같이 쓰자 뭐 이런 거예요, 형식은? 요즘 그런 게 이제 여의도 트렌드인가 보더라고요. 여의도 트렌드. 예, 예전에는 뭐 자서전 같은 걸 내면서 보통 이제 출판 기념회 하면서 네, 뭐 네. 이렇게 레이스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서전이라는 걸 쓰면 잘 안 읽으니까 이제 안 먹히죠. 예. 네. 얼마 전부터 좀 이제 정치인 분들이 이제 뭐 어떤 뭐 작가라든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저널리즘 영역이 있는 분이라든가 하면서 네. 뭐 대담을 하면서 책을 내고 그걸 뭐 자서전처럼 활용하고 네. 뭐 그런 거 묻어가는 거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다 보면 네. 정치인들도 나중에 가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예전에 만나보면은 네. 내가 현장에서 하다 답답해가지고 여기 왔다 네. 하는데 그분들 가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한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책으로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하다가 이제 국회로 가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사회를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광장에서 직접 어떻게 요구해서 바꾸기보다 네. 우리의 제도, 우리가 지금 되게 그거를 무시하고 혐오하는데 국회라는 거를 통째로 이제 돌을 던지는데 여기서 의회 그 정치를 통해서 우리 네.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뜻 있으시면은 네. 국회로 가시라고. 근데 네. 가서 거기에 이제 그 국회가 돌아가는 질서가 지금 좀 뭐 약간 병이 든 것 같으니까 그 질서에 매몰되지는 마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생각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어렵거나 좀 슬프거나 이런 글만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을 함께 내셨는데 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네. 제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SF를 10편을 모았습니다. SF 10편 모았고 네. 소설집인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SF랑 이렇게 사회주의 소설, 사회파 소설이랑 네. 같이 냈냐고 네네. 하시는데 저한테는 뭐 비슷한 작업이더라고요. 예를 그렇습니까? 들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랑 네네. 택시 업계랑 굉장히 갈등이죠. 우리 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썼으면 그때 독자들은 그거 다 SF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 예. 그리고 10년 전에도 예상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무인 자동차 들어오겠죠. 네. 10년, 20년 뒤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대리기사라든가 택시기사라든가 대한민국의 운수업 종사자들은 네. 무인 자동차에 밀려가지고 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소설로 쓰고 싶어요. 그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네네. 비극적인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걸 쓰면 이거 SF일까요? 아니면 산자들에 들어갈까요? 저는 애매하네요. 그렇게 뭐 경계가 딱 나눠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강수 님이 작가님 짱짱짱 이렇게 문자 주셨고 팬인가 봐요. 진강수님 고맙습니다. 김용환 님 제목만 들어도 참 힘들어 보이네요. 산자라고 네. 하지만 요즘 살기 힘든 세상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산자들의 장강명 소설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